자, 요번에는요, 저희가 세 가지 기능을 만든다고 했어요. 메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아작스, 그 다음에 웹소켓. 이렇게 세 개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폼 밸리데이션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폼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국제화 코드 만드시는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때려 넣으신 다음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활용하시면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이 잘 그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아니라 배운 다음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해하실 건 아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실무 가시거나 그랬을 때 그래도 책 보고 찾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니? 소스 어떻게 찾고, 그죠? 잘 갖고 계시다가 이 파일이라도 잘 갖고 계시고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 테스트 하실 때도 여기 DB도 있으니까 그거 갖다 테스트 만드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작업이고요. 2021 그 다음에 1206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저희가 여기서 만들 작업들은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작스를 통해서 레스트를 좀 사용해 볼까 합니다. 이제 레스트인데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잭슨 바인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잭슨 바인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옛날엔 잭슨 코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작스 비동기식 처리 방법이죠. 비동기식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레스트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애를 사용할 거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로 안 하고요. 그냥 response.getRight로 그냥 뿌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텍스트 전송할 거니까. 그래서 뿌려가지고 그냥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안 하고요. response body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REST 컨트롤러도 하나 만들 거예요. REST 컨트롤러. 이건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요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폼 밸리데이션 처리할 겁니다. 폼 밸리데이션. 폼 밸리데이션 처리는요, 사실은 밸리데이션, 아이고 죄송합니다. 폼 밸리데이션 처리할 건데요. 폼 밸리데이션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로복이 안 먹어요. 폼 밸리데이션을 또 처리해야 되게 스프링에서 이제 빈을 핸들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빈으로 만들게 되면 롬복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롬복을 같이 써도 되는데 코드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터내셔널 코드 작성할 겁니다. 인터내셔널. 이게 뭐냐면요, 국제화 코드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여러분들도 한 페이지 정도는, 그러니까 첫 페이지 정도는 좀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그래서 얘는 국제화 코드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 변경하는 거 있죠. 언어 변경.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화면에 언어 변경을 하는 걸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이메일 보내는 거. 이거 이메일 보내는 거, 뭐 이거는 이메일 보내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었지나? 나 뭐 한다고 했니? 뭐 한다고 했죠? 아, 웹소켓. 웹소켓 동작시키는 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켓 동작하는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일을 다 드렸으니까 웹소켓을 동작시키는데 1대 바로 할 겁니다. 세션 안 닫고요. 웹소켓의 동작에만, 핸드쉐이크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폼 밸리데이션 처리했고, 국제화 코드 했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각각을 위해서 좀 필요한 디펜던시들이 필요한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하나씩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스프링에서 스프링 레스트를 만들어낼 때, 레스트 API를 작성을 할 때, API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맘의 타입을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죠?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제이슨, 그 다음에 차셋 유케이스 파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자바 객체를 자동으로 제이슨 객체로 바꿔주는 데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뭐 심플 제이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바 소스를, 자바 객체를 제이슨 형태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잭슨 코어라는 애를 사용할 거고요.
원래는 잭슨 코어였어요.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잭슨 바인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작동이 안 되면 잭슨 코어, 잭슨 바인드, 잭슨 ASL이라는 걸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잭슨 바인드, 데이터 바인드입니다. 사실은 데이터 바인드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소문자겠죠? 자, 요거를 사용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잭슨 바인드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뭐냐면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요.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끔 보시다면, 왜냐면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 모든 걸 다 해주긴 하는데요, 이렇게 값을 전송하는 것들은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이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VC에서 뭐야? 컨트롤러에서 화면으로 전송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리스판스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리스판스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값을 가로채갖고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MVC 형태를 따라가게 되는 어노테이션을 기본으로 잡죠. 그래서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서블릿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저희는 잡아놨어요. 자, 됐고요. 잭슨이 이 잭슨이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MVN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요. 그 전에 서버 좀 끌까요? 서버 좀 꺼주세요. 네. 여기 위에서 끄셔도 됩니다. 빨간색 버튼. 네, 여기 찾아 안 오셨고요. 여기서 끄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끄셔도 됩니다. 자, 잭슨이라고 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잭슨 바인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잭슨 코어 저만 눌러볼게요. 잭슨 코어를 누르시게 되면 잭슨 코어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2021년에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요, 잭슨 코어와 잭슨 바인드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사용한다? 잭슨 바인드가 안 된다면 잭슨 코어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원래는 같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스트리밍 API라서, 얘도 스트리밍 API인데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그냥 잭슨 코어가 먼저 우선이긴 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저희는 잭슨 바인드를 좀 눌러주시고요. 버전은 뭐 사용할까? 얘 사용하죠. 2.123. 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하시고 붙여놓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잭슨을 올리시면 잭슨 바인드, 제로, 어영션, 잭슨 코어를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만 올릴 거. 얘를 올리시면 잭슨 시리즈가 같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SL만 같이 따로 올릴게요. ASL이 없으면 서비스 처리가, 스트리밍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올라가셔서 똑같이 잭슨 ASL. 자, 여기 보시면 JXN, 여기 있죠? JSN. 별게 없고요. 자, 눌러보시면요,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잭슨 코어로 무브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냥 뭐 잭슨 코어에 포함이 됐다는 건데 얘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최신 버전으로 그냥 하나 올려줄게요. 혹시나 옛날 시스템에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쟤만 있으면 돼요. 잭슨 바인드 쟤만 있으면 다 처리를 해주는데, 가끔 보시다 보면 얘가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옛날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뭐 타입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건 자바 버전을 따라가거든요. 제가 자바 버전이 낮거나 그러면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잭슨 코어 ASL은 반드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폼 밸리데이션을 좀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때 여러분들이 폼 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폼 요소. 폼 요소에서 작동을 시킬 때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프링 태그를 사용해서 할 겁니다. 스프링 태그 리브를 사용해서 밸리데이션 유효값을 처리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이버네이트입니다. 하이버네이트도 API 중에 좀 많이 쓰는 애죠. 하이버네이트
네, 하이버네이트를 좀 잡을 거고요. 저희는 하이버네이트의 밸리데이트라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트 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버네이트니까 그죠? 밸리데이트만 체크할 거니까. 하이버네이트는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 가서 JPA를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JPA랑 같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JPA 플러스 하이버네이트를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쉬셨다가 쉬셨다래.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 올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트를 할 건데요. 지금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JPA라고 하시면요, 얘는 자바 퍼시스턴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JPA 레파지토리를 임플리먼트 하면요,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만드셨다 했잖아요, 쿼리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JPA는 하이버네이트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버네이트부터 좀 볼까요? 자, 하이버네이트는 여기 있죠. ORM.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셨다면 진짜 ORM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오브젝트 릴레이션 맵이. 우리는 퍼시스턴트 레이어죠. 자바 객체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JDBC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 객체와 연결한 거거든요. 이거 말씀드리지만 퍼시스턴트 레이어입니다. 하지만 ORM은 달라요. ORM은 전혀 다릅니다. ORM은 스프링 자체가 DB이면서 스프링 DB 자체에서 DB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장할 곳을 DB라고 선언해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바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자, JPA는 기술명세다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아이죠. JPA는 기술명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JPA는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는 명세가 아니라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명세라는 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셀렉트문을 만들려면 이것부터 얘기해야겠다. JPA를 왜 사용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JPA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DB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DB에 맞춰서 다 사용하셔야 되죠. 근데 얘는 객체가 우선입니다. 자바 객체가. DB는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뭐 MySQL 사서 MSS로 상관없이 컬럼에 매핑되는 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드라이버만 바꿔주면 알아서 얘가 생성하고 알아서 컬럼도 만들어주고 시퀀스도 만들어주고요. PK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런 게 오죠. 맨날 바꿨단 말이에요. 뭐 가르쳐드리긴 하겠지만 프로파일을 바꿔서 무슨 DB일 때, 어떤 DB일 때 이렇게 프로파일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특히 신입사원들한테 그걸 가르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고 있으니까 그냥 바뀌는 거구나 전환이 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4년제에 나오신 분들이 딱 실무를 나가시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렇게 세팅이에요. 근데 얘는 세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도 세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팅 없이 코드만 주구장창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이 절대 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기업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JPA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엔티티 매니저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하이버네이트는 JPA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와 JPA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JPA만으로 뭐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쓰기 편하게 놓은 모듈이다. 원래는 JPA는요, 자바 여러분들 작성하신 거 있죠. 거기서도 작동이 돼요. 우리가 빈을 만들어서 자바 쪽에서 작성하신 것처럼 얘도 작성이 되거든요. 원래는 거기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스프링 담으려면 뭐예요? 스프링 빈에다 담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스프링 데이터 JPA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JPA 레파지토리 임플리먼트라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임플리먼테이션 자, 되어있죠? 자, 그럼 보시면 T하고 ID가 들어가 있죠. 그죠? 저 T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핑할 이름의 VUV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만약에 S보드 DT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조인인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대 다중이나 이것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금융권은 뭐예요? 결과가 계좌번호에 통째로 다 갖고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뜯어내면 되니까. 그럴 때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많이 사용했던 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별거 없어요. 얘 받으면요, 이렇게 얘가 그냥 하시면 돼요. find by id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요, ID 넣으시면 자동으로 셀렉트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설트 기억나시죠? 우리 다 했어요.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어설트 사용해서는 테스트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되게 끝이에요. ID 넣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끝. 여기 find. 그게 끝입니다. 쿼리가 여러분들 작성하지 않아요. 물론 매뉴얼로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성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근데 약간 다른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없고요. 그냥 set이라고 하셔서 읽어오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JP에서도 트랜잭션을 처리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실행될 때 다 이품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할게요. 자, 엔티티 매니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신 것처럼 JBoss도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린 것처럼 JBoss도 톰캣 같은 애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와스는 지금 보신 톰캣, 그 다음 웹로직, 그 다음에 JBoss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 중에 JBoss라는 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되게 잘 있네요. 하이버네이트와 JPM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여기요. 자바 환경에서 객체 관계 모델 맵, 저게 ORM입니다. 그 다음에 JPM은 뭐예요? 읽기, 관리, 연속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를 매핑하는 애, 하이버네이트를 매핑하는 애, JPM 뭐예요? 기능을 분석시켜요. 그래서 JPA가 따로 하이버네이트가 같이 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할 거예요. 이거 한번 할 겁니다.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RM. 하이버네이트는 ORM입니다. JPA는 ORM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갑니다. 그 중에 저희는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셨다시피 객체를 매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을 사용해서 빈을 객체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프링 관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값이 들어왔을 때 값이 잘못되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ORM처럼 매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밸리데이트인가? 하여튼 찾아볼게요. 자, MVN 레파지토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 자, 하이버네이트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네요. 밸리데이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5월에 밸리데이터? 얘 사용하면 되겠네요. ORM 하이버네이트 얘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누르시고요. 두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얘로 업데이트 됐네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 사용할까요? 많은 거 그냥 이거요. 6.1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이버네이트는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ORM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달라져서 지금처럼 뭐 18C, 19C, 그 다음에 21C 이렇게 DB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다 매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전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하시다가 안 되면 버전 높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의존성 따지지 않거든요. 자, 저희는 6.10 요거 만들게요. 자, 해주시고 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자카르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카르타는 업체입니다, 업체. 그 다음에 JBoss 로깅, 그 다음에 클래스메이트, 매핑메이트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또 안 되면 바꾸시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거 하기로 했었죠. 웹소켓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웹소켓은요. 웹소켓을 할 거고요. 자, 웹소켓은 말 그대로 웹에서 소켓을 열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자바 배우신 분들은 아마 책에서 보시면 네트워크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클라이언트 소켓하고 서버 소켓을 열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소켓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브로드캐스트를 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죠. 스레드를 풀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엔 자바에서 스레드 배우면 좀 이상해요. 뭐 하실 수는 있는데 대기업 가시면 하시긴 해요. 왜냐면 대용량이니까 스레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JSP에서는 자동으로 스레드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죠? 스레드는 어떻게 걸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스레드 객체를 만들 건가 아니면 러너블을 만든 건가. 그럼 러너블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인터페이스죠. 걔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스레드가 자동으로 걸리는 객체가 되죠. 네, 그래서 스레드를 돌리시게 되면 처리가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브젝트죠. 뭐예요? 내 객체, 내가 태어난 객체니까 내 자식들은 내가 핸들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걸어요? 웨이트, 그다음 웨이트 올, 노티파이 올 이런 걸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멈춰. 그러면 뭐예요? 웨이트 올 걸어주면 객체가 다 멈추고 너 노티파이 하시면 뭐예요? 얘가 깨어나 있죠. 그럼 얘만 동작이 됐다가 너 멈춰.
근데 다른 애들은 동작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빠르게 동작을 하면 컴퓨터 빠르니까. 그게 뭐예요? 동시성 개발이라고 하는 스레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끊김없이 뭔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빵 먹는 용만이. 안 만드나요? 안 만들어 보셨나요? 빵 먹는 용만이를 만들면 그렇게 돼요. 빵 만드는 애가 있고요. 먹는 애가, 용만이가 두 명이 있어요. 아, 여러분 모르는 세대구나. 빵 먹는 애가 있어요. 스레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10개씩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빵을 막 만들죠. 그럼 얘가 가져가겠죠. 근데 뭐요? 여기다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개를 가져가면 끊겨버리고 다시 얘한테 주고 끊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빵을 만들면 원래는 누가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데드락이 걸려버리죠. 얘도 가져가려고 하고 얘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걸어서 네가 가져갈 때는 네가 멈춰있어. 얘가 가져갈 때는 멈춰있어.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싱크로를 걸어서 10개까지 해주면 뭐야? 얘가 쭉 가져가다가 또 멈춰. 얘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동시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요. QR 프로그램이요. QR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QR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서가 흔들면 QR 체크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QR이 한번 스레드를 딱 보내주면 요청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예요? 얘를 분기해서 쪼개져서 막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줘야 돼요. 만들고 보내고 만들고 보내고. 그 정보를 갖고 와서 또 뿌려줘야 되니까. 같은 정보를 뿌려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럴 때도 스레드를 걸어놓게 돼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조금 더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스타트업은 빨리 만든다. 그래서 깊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레퍼런스적으로, 그러니까 대중화라고 얘기하나? 대중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대중화 코드가 되어 있으면서 최신 기술이면서 되게 깊어요. 아시겠죠? 저희 학생들도 대기업 간 애들이 이제 최근에 간 애들 몇 명 있어요. 이제 3, 4년 차 애들이. 걔네들이 가면 얘기하는 애들이 똑같은 말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바가 아니라고. 깊이가 다르다고. 네. 걔도 못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되게 잘하는 애인데 뒤늦이라고 얘기해요. 얘. 자, 웹소켓. 웹소켓. 웹소켓 개발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CKT인데. 웹소켓. 자, 그래서 저희는 자바 X죠. 웹소켓. ORG 거 말고 자바 X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요. 얘는 뭐죠? 아, 부트 거. 에이씨. 여기요. 자바 X라고 사용하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톰캣 베이스 개발입니다. 톰캣 베이스 개발이죠. 왜냐면은 웹이잖아요. 그럼 뭘 갖고 와야 돼요? 무조건 왓스를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자바 X 웹소켓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눌러보시면 되고요. 1.1입니다. 별거 없거든요, 기능이. 그냥 소켓만 열어주는 애요. 바뀔 리가 없죠. 자, 붙여놓으시고 프로바이드는 좀 지워줄게요. 왜냐면은 디폴트가 프로바이드예요. 아시다시피. 네, 디폴트가 프로바이드입니다. 테스트는 테스트 사용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게 되겠죠. 런타임이면 돌릴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는 좀 무거워도 그냥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를 잡으셔야 됩니다. 웹소켓만 가지고 개발하실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얘를 시리즈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바로만 만들면 되게 재미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능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얘를 사용하려면 지금 웹소켓은 서버 쪽에서 내가 통신할 수 있도록 소켓을, 그러니까 뭐 세션을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얘를 받아서 뭐요? 자바 쪽에서, 서버 사이드 쪽에서 이제 핸드쉐이크를 걸어서 이벤트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 커넥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시지 핸들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는 누구냐? 스프링 웹소켓이죠. 아이고, 여기다 치면 안 되죠? 항상 말하잖아요. 객체를 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스프링 웹소켓입니다. 자, 그럼 여기 스프링 웹소켓이 하나 나오겠죠? 자,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스프링 버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붙여놓으시고 디펜던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스프링이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스프링 웹소켓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메일 한다고 했었잖아요. 파일 업로드도 붙일까? 천천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메일. 메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STMP라고 하죠. 얘는 샌드 트랜스퍼겠죠? 샌드 트랜스퍼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get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get도 뭐야? 프로토콜이죠. 그죠? get도 프로토콜이에요. 하지만 얘는 뭐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죠? 그 대신 뭐야? 트랜스퍼. 어떻게? 다른 서버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버 구축할 수 있거든요? 메일 서버. 도메인을 붙여서 그렇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희 위에 여기 주석 처리가 돼 있어서 다시 다운로드 받을게요. 여기 보시면요, 로그포지 쪽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얘요. 요게 저희가 메일 쓸 때 사용하는 애거든요. 항상 얘기하죠. 웹에 관련된 애들은 다 자바 X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일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X 메일, API 말고요. 컴팩트? 얘로 하죠 뭐. 왜 사용한다는데요? 저희는 뭐 그냥 사용할게요. 4.17 베타는 싫습니다. 얘도 고전이죠. 거의 사용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 이렇게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메일 서비스를 만들 때 얘만 가지고 작성하신 분들은 동작이 안 될 겁니다. 스프링에서는 쟤만 가지고는 동작이 되지 않아요. 자바에서는 되거든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얘가 되지 않고요. 얘를 처리해서 넘겨주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서포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름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컨텍스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스프링 컨텍스트 서포트 네요. 그래서 저희는 얘요. 여기에 자,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스프링 버전 따라가겠죠? 그럼 스프링 거 버전 맞춰서 받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버전은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요만큼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또 추가해봤습니다. 아까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이 추가됐죠. 저 라이브만 잘 분석하셔서 사용하시면 사실 이력서 쓰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용한 이력서를 주석 처리한 것처럼 다 나눠서 이렇게 패키지 묶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됩니다. 저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몇 버전을 왜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컨플릭트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길 원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 하이러키 들어가시면요, 쭉 보신 다음에 오비트 컴플리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 지금 없는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다 되신 분들은요,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메이븐 테스트 하나만 진행할게요. 자, 빌드 석세스 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이버네이트도 체크 잘 된 것 같고요. 네, 문제없이 됐네요. 됐을까요? 안 되신 분 없죠? 자,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할까? 인덱스 JSP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